거기 요새 땅값이 얼만데? 집만 해도 8, 9억은 좋게 될걸? 그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어도 원래 그 동네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값을 더 쳐줄 거야. 거기다 그 임대인지 뭔지 그 회사 자산까지 하면 아유, 그게 다 내 며느리 거란 말이지. 시부모님께서는 장례식에 본인들의 손님도 부르셨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시어머니의 손님들이었죠. 시어머니야 워낙 여기저기 나가는 모임이 많은 만큼 아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또 원래 장례식은 사람이 많이 오고 소란스러운 만큼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어머니께서 본인 손님들과 함께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손님들 식탁에 음식을 나를 때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가을이 오기 전 어머니 곁으로 가셨고, 저는 한순간에 고아가 됐다는 상실감에 그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2번을 쓰러져 실려갈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셨더라면 많이 속상해 하셨을 테죠. 근데 그렇게 정신이 하나 없는 순간에도 어처구니 없는 광경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인생라디오 사연은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시모의 막장짓에 시모 인생을 풍비박산 내버렸다는 며느리분의 사연인데요. 인생라디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사연의 빠르기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영상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를 통해 조절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동생과 올케가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켰죠. 평생을 늘 강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온 아버지는 온몸을 울리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희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단 한 번도 왜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년에 병으로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립던 아내 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낙천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걱정 말고 내 죽음에도 몸 아프게 슬퍼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계산기를 두들기며 으스대고 있는 시어머니. 그 순간 짜증이 벌컥 나서 저희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입을 대는 인간들 앞에 펄펄 끓는 육개장을 쏟아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시어머니께서 얼추 계산한 금액이 정말 저희 아버지의 재산에 가깝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 자산이나 살던 집 그리고 나머지 재산까지 얼추 합하면 약 20억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얼추 예상한 거고, 회사는 아버지를 도와 일하던 동생이 책임질 거고, 아버지의 변호사와 동생과 상의를 해서 제가 받게 될 재산이 20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돈이 모두 내 며느리 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참 한심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다가가서 시어머니께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고 멈췄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을 했다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추태를 보일 뻔했네요. 시어머니의 염치 없고 뻔뻔하고 다소 천박하기까지 한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그것에 대해 불만을 할 수도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저보다도 더 지친 표정이 돼서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시어머니를 참고 견디며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이 40에 지칠 수밖에요. 그래도 어머니라고 가족이라고 참고 견디던 게 점점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이 넘어갔을 때 천천히 그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이상한 카톡을 보냈어요. 그날은 저희 집에서 제 동생하고 올케하고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막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지 싶어서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는데, 허참, 그건 시동생이 보낸 카톡이었는데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는 응급실로 보이는 곳 침대 위에 시어머니가 누워서 한쪽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시동생이 전화를 받고 하는 소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간 이유가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해도 그냥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고. 라고 하며 병원 주소만 부르더군요. 남편이 아버지는 이라고 물으니 시동생은 성의 없이 몰라. 집에 있겠지. 형은 엄마가 걱정도 안 돼? 라고 소리만 버럭 지르는 겁니다. 남편은 일단 가봐야겠으니 저와 동생 내외는 식사를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집에서 애들을 봐달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남편이 차를 몰고 간 곳은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계신 시댁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현관문 밖부터 정막만이 감도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안은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에는 뒤집어진 슬리퍼에 책, 리모컨, 드라이기, 빛 등이 깨진 유리와 함께 퍼뜨려져 있었고 또 종이 수십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건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의 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무릎 사이 파묻고 있는 시아버지가 보였고요. 저와 남편은 천천히 그 난장판을 발로 헤치고 가 시아버지께 다가갔죠. 그리고 저희를 발견한 시아버지는 아직도 핏발을 세운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호야, 네 애미, 네 엄마 강미숙이 바람을 피우셨댄다. 그것도 같은 모임에 있는 유부남이랑 2달만 더 있으면 1년이나 만났다고. 그 바람난 남자 여편네가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 여편네 간수를 얼마나 못했으면 유부남을 꼬연해 만나냐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또 저지를 수 있어. 여러분은 이게 바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날 시아버지 철물점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셨답니다. 와서 다짜고짜 그쪽 마누라가 두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인 건 알고 사냐고 하며 사진을 시아버지께 건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진이 바로 여기 시댁 거실 바닥에 있는 그 사진이자 시어머니께서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 현장의 사진이었죠. 미리 둘의 관계를 눈치챈 시어머니 불륜 상대 아내는 심부름센터 의뢰를 해서 불륜 현장을 잡아 증거 사진을 찍었고 그 아내는 시아버지께 와서 폭로를 한 겁니다. 제가 의아했던 건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또 저질렀다는 말이었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 번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만난 중학교 시절 동창과 오래 연락을 주고받다가 시아버지께 들켰었고 또 한 번은 소모임을 하다 만난 사람과도 따로 만나다가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시아버지가 알게 됐었다고요. 걸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사과를 했었고 시아버지께서도 그 말을 매번 믿어오시다 삼진 아웃 때는 이번 사건이 터져 집이 난장판이 되도록 폭발하신 겁니다. 남편은 또다시 당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 시아버지를 진정시켰고 저는 혹시 발이 다칠까 걱정이 돼서 베란다에서 빗자루 들고 와 바닥부터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 중 시어머니의 불륜 상대 얼굴이 너무나 낯익은 겁니다. 제가 원래 사람 얼굴을 잘 안 잊는 편인데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믿겨서 2번, 3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있는 그 남자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아버지 재산에 대한 자랑을 듣던 그 손님들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지저분해졌는지 모르지만 의도가 너무 빤하잖아요. 이 불륜 상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돈 자랑을 들었고 또 시어머니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누가 본인의 가정까지 버려가며 만날 정도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이었네요. 아무래도 이 만남은 여러모로 찜찜한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머리채가 붙들려 내쳐지기 직전까지 이혼해! 이혼! 나도 더 이상 고물로 돈 벌어먹는 인간이랑 안 살고 싶으니까 이혼하자고! 라고 소리를 질러 시아버지의 속에서 피가 나게 했다고 합니다. 바람둥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뼈에 그 기질을 새기고 나온다던데
아마 시어머니가 그랬던 건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이혼을 하셨죠.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답도 없는 성격을 감당하실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어차피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도 나리에 이혼한다더라 하면서 도리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혼은 이 사태를 만든 단 한 명인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꼴이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아예 법적으로 남남이 돼서 벗어날 수야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본인의 어머니란 사람에게 크게 실망을 했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도 부모 자식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이혼 후 마찬가지로 원래 아내와 이혼한 그 불륜 상대와 아예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제 어머니 얼굴 볼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해서 왜 윤호가 전화를 안 받냐, 무슨 일 있냐 물으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 사람도 부모님이 이혼한 건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내버려둬 보세요. 지가 무슨 어린애야 뭐야? 다 커서 애가 셋인 녀석이 뭐가 혼란스럽고 큰일이라고 이윤아니래? 그때 너무나 무신경하고 이번 일에 있어서 본인 잘못을 고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싶은 뻔뻔한 말에 치가 떨렸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애초에 고려조차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성가시고 귀찮아서 헤아릴 생각을 안 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뭐? 이기적? 생각해보세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그냥 이혼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아버님 배신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그 이후로 이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인 남편이 어머님한테 예전처럼 담담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를 배신했어? 배신을 했어도 지혜비를 배신한 거지.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아버지를 배신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왜 어머님이 아버님만 배신한 거예요? 가족을 속이고 가정이 깨질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그 남자를 만난 건 당연히 가족인 남편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지. 어머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셨잖아요. 만약 어머님 부모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잘못을 하셨으면 주변 사람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닥달할 게 아니라 좀 기다릴 줄도 아셔야 해요. 남편한테 어머님 연락 왔었다고 말은 해둘 테니까 어머님은 제발 남편이 마음 좀 정리할 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좀. 이때 제가 말해도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서 다시는 제게 연락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도 아들하고 며느리 무서워서 이혼도 못하겠네. 내가 내 인생 살 거라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라고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근데 몇 주 가지 않아서 다시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마음 다 알겠으니까 일단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정말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전 전화 통화에서도 저도 좀 노골적으로 말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죽일 듯이 소리를 쳐서 이럴 줄 몰랐는데 말이죠.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남편은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절절하게 만나자고 부탁하신다고 해도 뭔가 확신이 안 선다고 했어요. 그냥 이제는 어머니를 만나면 만날수록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진짜 왜 이러지?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한테 실망할 일만 생기는 걸까? 저는 도무지 이렇다 저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만나서 모든 결론을 짓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몇 번의 고민 끝에 남편도 동의를 했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서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말고 집에서 보자고 하셨고 지금 그 남자 사는 집은 이전 집보다 더 좁으니까 본인이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주말 시어머니가 오기로 한 날 당일 행여 싸움이라도 나면 애들이 봐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딸이랑 아들은 동생에게 부탁해서 데려갔어요. 늦은 점심시간 때쯤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식사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영양가 없는 일상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적당히 대답을 하고 남편은 정말 입을 꾹 다물고 밥만 먹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쭉 남편의 눈치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윤호야, 이 엄마가 많이 밉지? 원망스럽고. 그래, 이제는 나도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살아야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계속해서 괜한 죄책감 때문에 네 아버지한테 목매여서 있을 수 없잖아. 죄책감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버지랑 살았던 게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괜히 그냥 얼굴 잠깐 본 걸로 바람이다 뭐다 난리를 부려서 엄마 나가던 모임도 거의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 그 정도면 나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네 아버지한테 증명한 거지. 줄여도 폈잖아요, 바람.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든 아예 안 나가든 어머니가 아버지 두고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 폈다 폈어. 근데 언제까지 그럴래? 이 엄마가 미안하다잖아? 너 알아둬야 하는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또 있다. 내가 바람을 피웠든 네 아버지랑 이혼을 했든 나는 네 엄마고 희서 제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언젠가는 가족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니? 말만 미안이라는 말을 한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 차이를 전혀 모르시나 봅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닌 시어머니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갑자기 탁 놓더니 다시 입을 여셨어요.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진짜 너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 그 사람이랑 재혼하려고. 재혼이요? 그래. 뭐 이제 또 무슨 자랑이라고? 크게 할 생각은 없고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재혼식 하면 어떨까 해. 날짜는 일단 4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말했잖니? 지금 그 사람하고 사는 집은 예전에 네 아버지랑 살던 집보다 좁아. 그래도 나나 그 사람이나 나이가 환갑이 훌쩍 넘었는데 그렇게 좁은 집에서 새 출발할 순 없잖니? 그러니까 윤호랑 희서 네가 나 재혼하고 살 집 어깨 5억만 해줬으면 하는데. 5억. 재혼식에 저희를 초대한다고 해도 축의금 5만 원만 보내는 것도 엄청난 호의라고 느껴지는데 바람난 사람들끼리 재혼한다고 축하금으로 5억을 요구해요. 정말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안에 있는 평균적인 상식선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몰상식에 머리가 아찔해졌죠. 그때 저나 남편이 뭐라 반문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희서 너 네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많잖아. 너 받은 거에서 조금만 나한테 떼어줘도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너희는 내가 실수 좀 했다고 평생 그 좁은 집에서 불행하게 살아야겠니? 어머님, 예전부터 대체 어디서 뭘 듣고 그런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다 제 거 아니에요. 일단 회사는 지금 동생이 도맡아서 기존 직원들이랑 경영하고 있고요. 정리해서 현금화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나 집 정리한 돈을 제가 받았다 한들 왜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이 사람 배신하고 만난 그 아저씨랑 산다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5억씩이나요. 얘 말 웃기게 하네. 그래서 너랑 피 하나 안 섞인 네 시아버지 편을 들겠다고? 돈 이용해서 벌을 주겠다는 거니 지금? 제가 어머니께 벌을 왜 줘요?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상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원래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 유산이나 제 돈에 집은 없으셨어요. 왜 그 돈을 당연히 받는다는 어머님의 상상을 현실처럼 느끼세요? 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너 잘 키운 내 아들 데려갈 때는 좋고 시어머니고 아니면 시어머니도 아니라 이거야.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귀를 찡하고 울리게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순간 와장창 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삼키다 끝내 폭발을 한 남편이 식탁 위에 있던 김치찌개 뚝배기며 계란말이며 오리고기 각종 반찬이 담긴 그릇을 두 팔로 완전히 밀어 넘어뜨리면서 난 소리였죠. 그 소리에 놀라고 흉흉하게 빛나는 남편의 안색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은 있는 힘을 쥐어짜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저는 지금까지 나이 들면서 어머니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니까, 내 가족이니까 라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 어머니도 최소한 자식들한테 창피한 꼴 안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날이 갈수록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창피하게 만드시냐고요. 뭐라고? 윤호 너 정말.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희망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요. 어머니는 우리 버리고 같이 사는 그 남자랑 알아서 행복하게 살든 말든 하세요. 저도 어머니가 떠난 제 가족이랑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이제 좀 서로 알아서 살아요. 좀 제발.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보다 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또 있을까요? 남편에게서 저 말과 함께 아예 연을 끊자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꽤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연신말을 더듬으며 어떻게 그러냐, 이게 그렇게 홧김에 저지를 일이냐고, 너 너무 흥분해서 지금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다음은 평생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완전히 마음을 굳혀 줄곧 본인을 괴롭게 하는 인연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그 후로 몇 번은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대체 엄마랑 형이랑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나도 너한테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 강요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주제넘게 간섭하지 말라고. 나는 너가 그렇게 너나 어머니 입장만 강요하면 너도 안 보고 살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한 번 선을 긋고 나니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 후로도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형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좀 껄끄러웠는지 제게 근황 보고처럼 종종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남편에게서 의절을 당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재혼한다던 그 남자하고도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아휴, 그 유난을 떨면서 서로의 가족을 버린 주제에 왜 헤어졌냐고 하면 시동생이 말하기로는 뭐 재혼하면서 같이 살 집이 문제라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았죠 뭐. 그 상대측 남자는 그저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들은 제가 받은 유산에 혹했던 거고 재혼하면 며느리한테 떨어질 몫으로 같이 살 집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됐으니 재혼도 없던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절절한 불륜의 실체인가요? 그저 돈이 목적이었던 게 그 후로는 그 남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도 나와서 시동생의 도움으로 단칸방을 구해 혼자 산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다시피 물론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나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식과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가족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당장 나갈 카드값이 모자르다고 제발 도와달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저는 남편이 그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럼 현금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이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앞으로 정말 저나 어머니 둘은 남남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실래요? 과연 시어머니는 무슨 선택을 하셨을까요? 돈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현금 100만 원과 아들과의 인연 중 전자를 택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돈을 선택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한 말 중에 한 채의 빈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을 철저히 지키기라도 할 사람처럼 시어머니 연락처는 완전히 차단을 하고 저희는 이사라는 큰 결정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찾아와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죠. 몇 번 남편의 직장으로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었다고 듣긴 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경찰까지 불러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고요. 지금도 종종 시동생이 제게
형, 정말 엄마 만날 생각 없대요? 이대로 산대요? 요새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는데. 라고 저를 떠보는데 제가 네, 이대로 살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울해하시면 서방님이 모시고 사세요.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면 좀 활기를 찾으시겠죠. 라고 답장을 하면 더 이상은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떠넘기려고 눈치 보다 아닌가 보다 하고 발 빼는 거죠. 거의 반년은 좋게 흐른 지금도 저희는 시아버지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 달 전부터 동생의 부탁으로 아버지 회사 일을 일주일에 3번씩 나가면서 돕고 있거든요. 동생이 애 셋을 낳아 키우면서 썩히기엔 누나 이전의 커리어가 아깝다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아버지 회사를 운영해 보자고 해서 시험 단계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나갈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본인 철물점 문도 걸어 잠그시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애들을 봐주고 계시죠. 요즘 저희 시아버지 취미는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 동영상을 보며 손주들에게 간식이나 점심 식사를 챙겨주는 거예요. 이혼 전에는 좀 차분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지께서 이혼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좀 부드럽고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모습에 오히려 이혼이 재혼을 하고 싶었던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께 더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의 제일 서두에 가족은 선택할 수 없으니 온전히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고 또 제가 늘 인생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바로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사연을 쭉 정리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가족을 잘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도 내 가족에게 좋은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켜진다면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서 어디 계시든 건강 챙기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